자, 연결 재무제표 문제인데 X1년 말 연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B집의 지분 요구했습니다. 이 연결 재무제표에서 B집의 지분을 요구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주갑이 지배기업이에요. 지배기업. 주은 종속기업입니다. 그래서 X1년 초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 주식수, 보통 주식을 80%를 4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지배력을 획득했겠죠. 그래서 이 지배기업 갑이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X1년 말 연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B집의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자, 지금 이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 투자를 했죠. 주식의 몇 퍼센트를 취득했습니까? 80%를 취득했죠. 자, 따라서 갑이 지배기업이고 을이 종속기업이 되었습니다. 갑이 을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했습니다. 자, 따라서 을에 대한 지분 20%를 보유한 또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투자자가 바로 을에 대한 B집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죠. 그래서 이때 갑을 지배기업 소유주라고 하죠. 갑을 지배기업 소유주. 자, 그리고 을에 대해서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B집의 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X1년 말 이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때 B집의 지분, 요 20%의 B집의 지분 금액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때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연결 재무제표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영업권 계산하는 겁니다. 영업권. 자, 그런데 영업권은 이 지배기업 소유주의 영업권이 있을 수도 있지만 B집의 지분에 대해서 영업권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배기업 소유주하고 B집의 지분에 대해서 각각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영업권 계산할 때는 이전 대가에서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익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항상 나오죠. 자, 그래서 지배기업 소유주 관점에서는 여기 40만원의 이전 대가를 지불한 거죠. 40만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즉 투자액이 4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지배력 획득일 현재, 취득일 현재 자본금액 28만원이죠. 자산 장부금액 38만원에서 부채 장부금액 10만원을 빼도 28만원 나오지만은 자본 합계금액 28만원 계산해도 순자산 장부금액이 나오죠. 자, 그 다음 평가차익을 더해야 되는데 지금 부채에서는 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현금도 마찬가지 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차익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익이죠. 자, 그래서 평가차익은 이 주을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에서 평가차익이 발생했죠.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3만원 크기 때문에 3만원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차익 3만원 발생했고, 자,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5만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한 겁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만원,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3만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했죠. 그래서 합해서 마이너스 2만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죠. 자, 그래서 평가차익이 마이너스 2만원입니다. 자, 따라서 순자산 장부금액 28만원에 마이너스 평가차익 2만원 더하면 마이너스 26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금액 합계가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됩니다.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지금 보면 종속기업의 이 순자산 공정가치는 자산의 공정가치, 여기 합계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치 이 금액을 빼면, 그렇게 빼도 26만원이 나와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3만원에 3만원 더하면 36만원이죠. 10만원 빼면 26만원이죠. 그래서 여기 계산해도 26만원이죠. 그래서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구할 때 순자산 장부금액의 평가차익을 더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빼도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든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배기업 소유주의 지분율은 80%죠. 80%.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의 지분율은 20%죠. 지분율 20%. 자,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 문제에서 비지배 지분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일 현재 비지배 지분의 공정가치는 96,000원이에요. 자, 비지배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 96,000원으로 측정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영업권 계산할 때 비지배 지분의 영업권을 공정가치 96,000원에서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 96,000원으로 측정한다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의 비지배 지분율 20%를 곱한 금액의 차액, 이 차액이 비지배 지분에 대한 영업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지배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에는 비지배 지분에 대해서도 영업권이 측정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평가 차액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각 시점별 평가 차액. 지금 X1년 초 취득일의 평가 차액은 아까 살펴봤듯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3만원, 건물에 대해서 마이너스 5만원이었죠. 자, 그런데 X1년 말에 지금 보면은 이 기초에 있던 재고자산이 X1년 중에 모두 외부에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평가 차액이 기말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외부에 전부 판매됐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따라서 이 해당 재고자산은 단기에 다 외부에 판매됐기 때문에 기말 현재 남아있는 평가 차액은 제로입니다. 자, 그런데 건물은 잔존내용수가 10년이었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5만원의 마이너스 평가 차액이 10년 동안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금액이기 때문에 상각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환입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5만원이 환입되니까 마이너스 5만원 나누기 10년 하면은 5천원씩 매년 환입되죠. 그래서 X1년 말 마이너스 평가 차액 45,000원이 발생하죠. 5천원이 환입돼 가지고. 자, 이와 같이 시점별 평가 차액을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X1년 말 비지배 지분을 구할 수 있죠. 자, X1년 말 비지배 지분 구하는 것은 이 기말 현재의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 구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분법에서 관계기업 투자주식 구하는 방법을 여기서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초 시점에서의 비지배 지분은 아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96,000원이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종속기업, 즉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감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비지배 지분은 2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은 20%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금액은 이 종속기업 피투자자의 X1년 순자산 변동액을 기입을 합니다. 거기에 순자산 변동액 중에 비지배 지분이 20%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초 기초금액에 가산하면 기말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액을 기입해야 되는데, 자, 먼저 당기순이익. 이건 종속기업의 X1년 당기순이익입니다. 종속기업 의뢰 X1년 당기순이익 8만원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8만원 대입하고. 자, 여기서는 기타 포괄 손익이 언급이 없지만 종속기업의 X1년 기타 포괄이익이 발생해도 더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속기업이 기타 포괄이익, X1년 기타 포괄이익이 발생해도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죠. 그래서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금 배당, 여기 언급이 없지만 현금 배당을 해도 종속기업이 X1년 중에 현금 배당을 했어도 순자산이 감소했을 것이기 때문에 현금 배당은 빼줘야 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이 주식 배당은 빼지 않습니다. 주식 배당은 종속기업이 주식 배당을 하더라도 종속기업의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평가차액 상각액도 차감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재고자산에 대해서 X1년에 평가차액 상각이 3만원 발생했고, 여기 비교해 보면 3만원이 감소했죠. 평가차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3만원만큼 평가차익이 상각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천원만큼은 평가차액이 환입된 거예요. 마이너스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각액이 아니라 환입액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3만원만큼 상각되고 5천원만큼 환입됐기 때문에 순액으로는 25,000원 상각된 거죠. 그래서 X1년 평가차액 상각이 25,000원을 차감해야 이 종속기업의 X1년 순자산 변동액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양 미실현이익, 요거는 여기에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에다 숫자만 대입해 가지고 지분율 곱해서 더하면 X 1년 말 B집의 지분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 계산할 때 했던 그 포맷 그대로니까 이해하시는데, 그거 공부한 분이라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107,000원 답이 4번이에요. X 1년 말 B집의 지분. 자, 그런데 X 1년 말 B집의 지분은 여기 해설처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서는 기초 금액의 단기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 중에 B집의 지분목 20%를 곱해가지고 계산했는데, 여기 아래에 구하는 방법은 기초 금액부터 이렇게 변동사항 반영해가지고 구한 게 아니고 그냥 기말 B집의 지분 몫을 구한 겁니다. 자, 지금 종속기업의 기초 순자산 장부금액이 28만원이었죠? 28만원. 자, 거기에 단기순이익 8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8만원만큼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기타 포괄이익이 발생해도 증가하고 현금배당이 발생했으면 순자산이 감소하겠죠. 자, 따라서 이런 사항을 가감해보면 기말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36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산해가지고 기말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 36만원을 구했고, 자, 그 다음에 평가차익이 X 1년 말에 마이너스 45,000원이 아직 존재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45,000원을 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 맞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마이너스 45,000원의 평가차익을 가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실현이익이 있으면 미실현이익도 빼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관계기업 투자주식 계산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X 1년 말 종속기업에 대한 순자산 금액이 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고, B집의 지분은 2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방법에서 주의하실 점이 B집의 지분에 대해서 영업권을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 위에서는 영업권을 더하지 않은 이유는 기초금액 96,000원 안에, 요거 금액 안에 사실상 영업권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하지 않았지만은, 여기 이 해설에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B집의 지분에 대해서 계산했던 영업권 44,000원을 별도로 더해줘야 X 1년 말 B집의 지분 금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B집의 지분에 대한 영업권이 존재하면 반드시 이 아래 방법에서는 가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래 방법이 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포맷에다가 숫자만 따닥 대입해 가지고 구하면 몇 번 연습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B집의 지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B집의 지분의 정의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에, 지배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지분, 아까 여기 예를 들면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게 80%였죠. 그래서 거기에 귀속되지 않은 나머지 20% 요게 B집의 지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B집의 지분에 대한 측정을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이 가능하고, B집의 지분을, 또는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B집의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 윗방법을 썼죠. 자, 그런데 사실상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더 많이 다뤄집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사실상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아마 연습하시게 될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아까 여기서 살펴봤듯이 B집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면 B집의 지분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이 문제에서 B집의 지분에 대해서 영업권을 인식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B집의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에서는 B집의 지분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인식하게 되는데, 만약에 B집의 지분을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한 금액으로 측정하게 되면 B집의 지분에 대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B집의 지분을 측정할 때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의 비례적 지분, B집의 지분의 지분율이 20%이기 때문에 비례적 지분 20%로 만약에 B집의 지분을 측정한다면 이 금액으로 측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측정한 것과 이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의 비례적 지분 여기 이 자체가 이 금액 자체로 비지배 지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에 대한 이 영업권은 당연히 인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구조상 그렇다는 겁니다. 뭐 암기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몇 번 연습해 보면 이 구조 자체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비지배 지분을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한 금액으로 측정하게 되면 비지배 지분에 대한 영업권은 인식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비지배 지분을 어떻게 측정하든 지배기업 소유주의 영업권은 둘 다 인식하게 되죠. 지배기업 소유주의 영업권은 비지배 지분을 어떻게 측정하든 관계없이 위에서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이 연결 이론이 실체 이론과 지배기업 이론으로 나뉘는데 실체 이론은 뭐 기업 실체 이론 또는 연결 실체 이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실체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기업 실체 동일한 어떤 투자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체 이론은 지배기업 소유주하고 비지배 지분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다 비지배 지분이나 지배기업 소유주나 다 이 영업권을 인식하는 이 방법은 실체 이론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실체 이론에서 주장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이 방법은 실체 이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배기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기업 소유주 관점에서의 어떤 이론이에요. 따라서 지배기업 소유주 영업권을 지배기업 소유주에 대해서만 영업권을 인식하는 이 방법이 지배기업의 이론에 해당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지배 지분은 이 지배기업 소유주하고 별도로 어떤 같은 존재가 아니라 차별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지배 지분을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지배기업 이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비지배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한 이 방법은 둘 다 영업권을 인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둘을 차별하지 않는 방법, 즉 실체 이론에 해당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